자, 이번에는 생명 부분입니다. 예, 이제 생명 부분만 하면 시험 범위가 다 끝나니까 하나씩 봐볼까요? 자,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개체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생명체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의해 생명 활동이 유지된다. 그 다음에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항상 단위체가 중요했었죠. 자, 구조적 단위이자 기능적 단위이다. 자, 세포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 소기관과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포다. 세포 소기관은 그럼 무엇이냐? 핵 안에 DNA가 있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라고 해서 단백질 합성을 할 때 RNA와 결합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를 이동시켜주는 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그러면 이 소포체에서 왔던 내용을 골지체에서 그 폴리펩타이드의 구조체를 결정해서 이렇게 몸에다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만 있는 엽록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거는 뭐다? 세포 소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좀 볼게요. 동물세포의 구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동일하게 있는 구조가 있고요. 식물세포에만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구조도 있습니다. 물론 동물세포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모양과 위치, 모양과 걔네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핵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가 담긴 DNA가 들어 있고요.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뭐 친절하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가 이중막의 구조다 라는 게 보여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단일막, 얘도 뭐 단일막 뭐 그런 식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조금씩 보면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핵 안에는 뭐가 있다? DNA가 있다. 그리고 얘는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모든 세포들에게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배웠죠. 이미 인지질, 이중층과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보통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쵸? 확산이라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의 확산인 경우는 뭐라고? 삼투라고 했었어요. 뭐 확산 같은 경우에도 뭐 촉진 확산도 있고 단순 확산도 있죠. 기억만 하면 돼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옛날에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였지만 이제는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소포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라이보솜부터 봅시다. 보통 라이보솜부터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라이보솜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알갱이 모양인데 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핵에서 나온 RNA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내부에 있는 아미노산을 라이보솜이 불러와서 RNA에 있는 코돈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배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라이보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나 세포 다른 부위로 운반을 하게 되고 이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소포체에서 온 것을 내가 필요한 형태로 단백질을 변형하고 온몸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골지체입니다. 보통 소포체는 핵 주변에 최대한 가까이 있고요. 골지체는 이렇게 외부 쪽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식물세포로 갈게요.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와 동일하게 핵도 있고요. 라이보솜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의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물론 여기 요 안쪽에 있죠. 녹색이니까 안 보이네. 자, 여기는 뭐예요? 세포막이에요. 세포막도 동일하게 있다. 자, 액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영양분,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세포의 생장과 삼투압 유지에 관여한다 돼 있는데 요 액포는 식물세포의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에서 모든 곳에서 액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보통 나이 든 세포에서 나타나는 형태고요. 새로운 세포에서는 액포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특이한 거 두 가지가 더 있죠. 엽록체입니다.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혹시 몰라서 광합성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고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요. 흡열 반응이고, 흡열 에너지라고 쓰면 안 되죠. 흡열 반응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죠.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광합성의 화학식 교호를 반드시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참고로 합시다. 물이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맞추려면 아마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 반대가 되는 게 뭐다? 호흡이다. 반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당연히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세포벽으로 옵니다. 자, 이번엔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은 세포에만 있는 세포 바깥쪽에 단단한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은 세포막과 세포벽은 보통 딱 붙어 있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분리가 되면 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될 때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포가 죽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거기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을 찾아보시고 단백질의 합성과 운반의 흐름을 그림의 화살표로 나타내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 소기관을 찾으라고 했죠. DNA와 RNA는 세포 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핵이 세포 소기관이니까. 원래는 당연히 핵 내부에 있는 DNA에서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전사가 된다고 배웠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일부분 유전자가 복사가 되죠. 유전자가 복사가 됩니다. 뭐라고 쓴 거야? 그죠? 유전자가 복사가 돼요. 그러면 아주 일부분의 작은 RNA가 만들어져서 핵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라이보솜과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번역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배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조금 더 가보면 세포는 각각 모양이 다 달라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생명 시스템은 동물과 식물을 구분을 합니다. 동물과 식물이 각자 자기만의 어떤 그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는데, 보통 식물 같은 경우에 식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그리고 잎사귀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결합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포의 잎사귀의 일부분을 뜯어내면 그거를 우리는 조직계라고 합니다. 조직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직계가 떨어져 나오면 기관이 됩니다. 잎사귀를 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개체, 이렇게 해서 식물의 일반적인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게 있죠. 심장 조직, 장 조직, 피부 조직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룹니다. 위나 심장이나 피부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이 기관들이 모여 있는 것을 기관계라고 해요.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걔네들이 모여서 개체라고 하는 동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포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동물과 식물 세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차이점을 먼저 아는 게 먼저입니다. 차이점이 보통 더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포 소기관 안에도 세포막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녀석들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지지해야 되는 녀석들은 단일막. 라이보솜 같은 경우에는 RNA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벽은 세포를 둘러싸는 막이고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세포의 구조에 세포 소기관을 먼저 배웠고 이제 세포막을 배우는 거예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포의 안쪽을 바깥 환경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돼 있고, 세포 안팎의 다양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 층과 그 다음에 막단백질이 서로 통과시키는 물질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 바로 밑에 써 있네요. 그죠? 자, 요런 걸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지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포막을 했을 때 머리 부분이 친수기,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소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과 안 친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대쪽은 소수기, 그 다음에 머리 쪽이 친수기. 그래서 서로 가운데가 소수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세포의 안과 밖은 하나의 기름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인지질은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며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인지질 이중층 이 사이사이에는 단백질들이 끼어져 있어요. 우리 이 단백질 되게 소중한 녀석들이에요. 물질의 이동을 도와주는 그런 녀석들이고요. 단백질은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물질 이동의 주요 통로이다. 보통 큰 분자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물론 이온을 띠는 녀석들도 그렇죠. 하지만 작은 분자들, 기체 같은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의 안과 밖을 완벽하게 이제 막아주는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이런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입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있는 유동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와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에는 막단백질이 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막에서의 물질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다루면서 다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